카트 치우세요. CCTV 가립니다. 시녀 쿠폰은 본인이 말해야 적용돼요. 평일 밤 22시 10분 캘리포니아 교회 쇼핑몰 지하 주차장 B2층은 젖은 고무 냄새로 눅눅했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장바구니와 약봉투를 카트 손잡이에 걸고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천장 형광등 한 줄이 깜빡였고 바닥에 물기는 얇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회색 기둥에는 B23구역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의 직원은 영수증을 손끝으로 밀어놓고 뒤돌아섰고 주차요원은 카메라 각도 가린다며 카트를 발로 밀었습니다. 박도연은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카트 바퀴를 잠그셨습니다. 약봉투는 가슴께로 더 끌어올리셨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던 청년 둘은 코를 막고 지나가며 냄새 난다 중얼거렸습니다. 경비는 서랍에서 새 장갑을 꺼내 끼고 카트를 밀어냈습니다. 박도연의 손가락 마디는 더 깊이 말려 들어갔고 등뼈가 조용히 굳었습니다. 비상벨 아래 얼룩진 안내문과 세차장의 포말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심장이 한번 눌렸습니다. 그때 모자와 후드를 눌러 쓴 남성 셋이 기둥 그림자를 타고 동선을 맞추었습니다. 속도는 느렸고 간격은 일정했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끄며 장바구니 안쪽을 훑쳤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지팡이 러버팁을 발끝으로 톡 차고 웃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비상계단 방향을 힐끗 보며 후퇴 동선을 먼저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철문이 닫히자 통로는 더 비었습니다. 박도연은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걸으셨습니다. 손잡이 그립을 한 번 더 조여보셨고 처방전이 약봉투 끝에서 살짝 보였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첫 접촉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음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두가 앞을 막고 지갑과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후방의 남자가 약봉투를 떨어뜨리고 발로 밀었습니다. 캡슐이 알갱이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 남자는 처방전을 들어 코앞에서 흔들며 한글을 흉내내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억양을 꾸며 비웃었습니다. 근처 차량 안의 커플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촬영만 했습니다. 여자는 빨리 끝내라 속삭였고 남자는 화면 밝기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방관의 기침소리는 금속처럼 얄팍했습니다. 박도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지팡이 그립을 반대로 돌리셨습니다. 손목의 힘줄이 미세하게 솟았고 러버팁의 마찰선이 바닥에 반달을 남겼습니다. 정면의 남자가 비웃으며 한 발을 더 들이밀었습니다. 바닥 물기의 반사에 타이어 자국이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사이드미러에 그의 눈매가 스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기둥 표식, 차체 모서리, 바닥 경사, 비상벨. 탈출선은 2개였고 충돌선은 3개였습니다. 넘어질 사람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넘어뜨릴 지점을 골라야 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어깨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의 각도만 절제되게 바뀌었습니다. 후방의 남자가 약봉투를 다시 밟았습니다. 캡슐 하나가 터졌고 쓴 냄새가 퍼졌습니다. 선두가 팔을 뻗어 지팡이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발끝이 아주 작게 틀어졌습니다. 축은 낮아졌고 무게중심은 왼쪽 발목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팡이 팁은 원을 그리며 이동해 정강이 측면을 정확히 스쳤습니다. 소리가 뼈의 속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남자의 무릎이 꺾이며 상체가 전방으로 쏠렸습니다. 박도연의 팔꿈치가 명치를 밀착했고 차 문턱이 어깨를 가두었습니다. 남자의 숨이 끊겼고 손이 풀렸습니다. 바닥 물기가 튀었습니다.
통로 끝에서 경광이 반짝였고 사이렌이 낮게 깔렸습니다. 움직임은 잠깐 굳었습니다. 두 남자는 동시에 헛웃음을 터뜨렸고 하나는 주먹을 움켜쥔 채 손등에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 시야를 가렸습니다. 박도연은 발 뒤꿈치를 반보들어 중심을 고정하셨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더 짧고 분명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지팡이 팁이 바닥을 한번 긁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B2층의 시계는 22시 13분을 가리켰습니다. 경광의 잔빛이 천장 콘크리트를 스쳤고 배기팬 소리와 저음으로 이어졌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카트 손잡이를 벗겨내고 지팡이를 세우며 통로 중앙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의 수분이 신발 밑창에 얇은 막을 만들었고 기동 표식기 23구역이 뒤로 밀렸습니다. 셋 중 선두가 다시 접근해 어깨와 가슴 사이 빈틈을 노렸고 후방의 남자는 휴대전화를 세워 촬영만 계속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약봉투를 발끝으로 더 밀어 캡슐을 터뜨렸습니다. 쓴 냄새가 알코올 세정제와 섞여 위로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린 차량 안에서는 조소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고 경비 호출 버튼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습니다. 박도연의 손가락 마디가 더 단단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호흡은 세고 느리게 나뉘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선두가 왼손으로 지팡이를 낚아채려 들어올릴 때 그는 그립을 미세하게 비틀어 하중을 바닥으로 내려앉혔습니다. 러버팁이 슬며시 밀리며 원호를 그렸고 선두의 정강이 측면이 다시 한번 짧게 올렸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차체 문턱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금속 소리가 통로를 가로질렀습니다. 후방의 남자는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밝기를 더 올리고 초점을 자동에 두었습니다. 박도연은 차문 손잡이와 기둥 모서리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오른발의 각도를 45도로 맞추고 왼발로 바닥의 물기를 살짝 걷어넣었습니다. 남은 한 명이 옆구리를 향해 팔을 휘두르자 그는 팔꿈치로 팔의 내측을 밀어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상대의 손목이 문 손잡이에 스침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발목을 스윕하고 상체를 기둥 방향으로 아주 짧게 밀착했습니다. 무게중심은 낮았고 타격은 최소였습니다. 충격의 길이는 짧았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무릎을 굽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끈이 풀린 채 끌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간 처방전은 바람도 없는데 가장자리만 떨렸습니다. 근처 차량 내부의 커플은 여전히 멀찍이 있었고 촬영 화면에 확대 아이콘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조회수를 계산하는 듯 보았습니다. 박도연은 손에 힘을 풀고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러버팁은 다시 수직이 되었습니다. 후방의 남자가 마침내 달려드는 순간 그는 차체와의 거리를 반보로 봉쇄했습니다. 차 문턱이 자연스레 벽처럼 작동했고 남자의 어깨 회전이 멈췄습니다. 그는 손날로 빗장뼈 아래를 짧게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타격이었고 호흡만 흩어졌습니다. 남자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을 일그러졌습니다. 화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차요원이 뒤늦게 걸음을 재촉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임을 피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기름 자국이 무지개처럼 번졌고 방치한 카트 바퀴는 삐덕 소리를 길게 끌었습니다. 한 남자는 비웃음 끝에 침을 바닥에 뱉고 운동화로 둥글게 문질렀습니다.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경광의 잔빛이 다시 천장에 번졌고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통로 초입의 순찰차가 멈추자 경관 2명 내렸습니다. 처음 경관은 상황을 단정하려는 듯 손짓을 크게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본 뒤 지팡이를 든 노인에게 직선으로 다가갔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보이도록 벌렸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고르게 솟아올랐습니다. 경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손놀림은 더 빨랐습니다. 차량의 보닛에서 수갑이 꺼내졌고 금속의 찬과 밤 공기가 얹어 닿았습니다. 손목을 감싸는 원이 딱딱하게 닫혔습니다. 현장이 비로소 조용해지는 듯했지만 조용함은 박도연의 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차량 안의 커플은 여전히 렌즈를 들었고 멀리서 누군가는 잘 찍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순찰차의 전조등이 B23구역 표식을 더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박도연의 어깨선이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손목에서 올라오는 금속의 냉과 팔꿈치까지 번졌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게 일정하게 한 번 더. 순찰차의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 B2층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두 남자는 신음과 욕설을 섞어 내뱉었고 셋째는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노인이 먼저 미쳤다고 반복했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지팡이를 세우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이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첫 경관은 손목을 뒤로 모으라고 지시했고 다른 경관은 손전등으로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수갑의 톱니가 한 칸 더 잠겼습니다. 차량 안의 커플은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차요원은 카트 손잡이에 손수건을 감고 밀어 통로 밖으로 치웠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시선이 마주치자 셔터를 더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플은 촬영 각도를 바꾸며 웃음을 눌렀습니다.
렌즈는 노인의 손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셋은 서로 손짓을 주고받으며 노인의 억양과 걸음을 흉내냈습니다. 굳은 모자의 끈을 조인 남자는 무릎을 만지작거리며 보험 얘기를 꺼냈고 다른 한 명은 고막이 울린다며 병원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경관은 적어두겠다 말한 뒤 박도연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묻고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과 약봉투가 함께 나왔습니다. 약봉투에는 밟힌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고 처방전의 바코드가 반쯤 찍혀 있었습니다. 차체 문턱에는 긁힌 금속 편이 작게 일어났고 바닥에는 러버팁 캡이 그은 반달 마찰형 흔적이 2개 남았습니다. 아래 영역은 현장 기록을 위해 정리되었습니다. 기둥 표식비 23구역, 통로 폭 3m, 차 문턱 높이 25cm, 바닥 경사도 1.8%. 약봉투 파손, 처방전 박리, 파손 스마트폰 일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존재. 경관은 케이블 드럼을 꺼내 전원을 연결하고 현장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붉은 증거 스티커가 차체와 바닥의 교차점에 차례로 붙었습니다. 남자 셋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킥킥거렸고 한 명은 보험사에 전화 연결을 시도하다가 음성 안내를 끊고 욕설을 살폈습니다. 경관은 119를 호출했고 구급대가 도착해 무릎과 갈비뼈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은 각자 다른 시간에 아팠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말을 끊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시선은 노인을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숨을 고르고 질문을 짧게 들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 했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손을 먼저 썼느냐는 물음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체크박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커서는 선제행위 항목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내렸습니다. 경관은 마지막으로 증거물 인계를 선언하고 약봉투와 영수증, 파손된 스마트폰을 투명백에 넣었습니다. 순찰차의 뒷문이 열렸고 좌석 비닐에 냉가 어두모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몸을 숙여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사이 간격이 좁았고 손목의 금속 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등받이에 거울을 붙이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순찰차는 천천히 램프를 타고 상승했고 100m 속 주차장은 작아졌습니다. B23 구역 표식이 하얀 점처럼 멀어졌고 출구의 바람이 차체에 가볍게 스쳤습니다. 차가 도로로 올라서자 무전기가 호출보를 짧게 불렀고 운전석의 지도에는 파출소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되었습니다. 조수석 경관은 접수번호를 불러 저장했고 도착 예상 시간을 갱신했습니다. 창밖 내오는 간격을 두고 차창을 스쳤고 차내등은 꺼졌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어깨선의 높이를 맞추고 호흡을 일정하게 이어갔습니다. 차량은 파출소 뒤편 출입구에 멈췄고 경관은 바닥에 노란 화살표 안쪽으로 내리라고 안내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몸을 굽혀 발을 내렸습니다. 금속 문의 틈에서 형광등의 열이 흘러나왔고 바닥에 발자국 픽토그램이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접수 표시가 붙은 작은 창구 뒤로 모니터 불빛이 떴습니다. 신고 시각과 장소, 피해자 분리 체크, 체증 목록이 모니터에 줄을 섰습니다. 그는 눈을 한 번 더 감고 뜨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게, 일정하게 한 번 더. 또. 파출소 접수대의 시계는 23시 05분을 가리켰습니다. 경광등은 미세하게 울었고 바닥의 노란 화살표는 복도 끝, 진술 표식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의 금속 원은 여전히 단단했고 손등의 혈관은 잔맥처럼 돋워졌습니다. 접수 담당은 태블릿을 열어 체크박스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초기 판단은 선제행위 의심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메신저를 타고 들어오자 대기실의 젊은 2명은 고개를 모으고 웃음을 눌렀습니다. 잘 보이게 틀어라라는 말이 오갔고 화면에는 지팡이를 든 노인의 실루엣만 남았습니다. 편의점 셔터 틈에서 찍힌 영상은 시작부가 잘려 있었고 약봉투가 이미 바닥에 굴러가는 장면부터 재생되었습니다. 박도연의 호흡은 일정했고 시선은 낮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둥근 금속 코인을 쥐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잔음집이 촘촘했고 테두리에는 번호가 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진술서를 영어 양식으로 띄우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요약된 문장에는 본인이 먼저 미쳤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빠르면 오늘 안에 끝난다는 식으로 말하며 펜을 책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박도연은 종이를 한번 끝까지 읽고 펜을 잡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코인의 테두리에 머물렀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채널에 올라온 짧은 편집본이었고 자막은 노인이 먼저 찔렀다로 단정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세 글자 욕설을 속삭였고 누군가는 읽으면 왜 나오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사관은 교대 시간이라며 급히 의자를 빼고 커피를 받아왔습니다. 종이컵 가장자리에 설탕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실루엣은 확대될수록 더 거칠어졌고 구호의 댓글이 비웃음 사이에서 묻혔습니다. 박도연은 손목에 감긴 금속을 천천히 돌려보며 관절의 각도를 맞췄습니다. 숨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다시 서명을 권했습니다. 보호자 호출 여부를 묻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프린터가 돌아가며 임시 보고서가 여러 장 뽑혔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에는 선재행위 의심, 과잉방어 가능성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칸막이 뒤에서 누군가가 이 정도면 각하가 안 된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아이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코인의 표면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테두리의 번호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며 팔을 걷었습니다. 왼팔 안쪽에는 오래된 문신의 색자는이 뿌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피부의 줄기와 나란히 여른단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눈길이 잠깐 멈췄고 카메라는 그 지점을 한 프레임 더 길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팔을 내리며 작은 기침을 하고 바디캠을 정위치로 고정했습니다. 진술 녹화가 시작되었고 시간은 23시 58분에 맞춰졌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경위를 묻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약봉투 파손, 장바구니 열람, 지팡이 탈취 시도, 정강이 접촉, 문턱 고정. 대기실의 화면에서는 아직도 조롱 섞인 댓글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오르르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젊은 둘은 화면을 확대하며 웃음을 눌렀습니다. 한 명은 소리를 끄고 자막만 켰고 다른 한 명은 되감기를 반복했습니다. 셀룰러 신호 아이콘 옆 조회수 숫자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알림벨 아이콘도 켜졌습니다. 박도연의 어깨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정면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손바닥의 코인은 체온을 머금어 따뜻해졌습니다. 녹화실의 공기는 정적이었고 형광등은 낮게 우음했습니다. 수사관은 마지막 질문을 묻고 녹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프린터는 한 번 더 돌아갔고 용지는 바구니에 차례로 포개졌습니다. 복도의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대기실의 소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파출소 브리핑룸의 벽시계는 01시 12분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방음제 사이로 케이블이 내려와 모니터 2대를 물렸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긴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손목의 금속 원은 풀렸고 손바닥의 둥근 코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사계장은 현장 채증 영상을 열었습니다. 바디캠, 주차장 CCTV, 인근 차량 블랙박스. 파일명은 시간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재생 첫 프레임에는 약봉투가 밟히는 순간의 소리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멈춤, 되감기, 학대, 지팡이를 잡아채려는 팔, 정강이에 닿는 러버팁, 차 문턱에 걸린 어깨. 프레임 우측 하단의 시각은 22시 16분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우측에는 재생 속도, 타임코드, 줌 배율이 숫자로 떴습니다. 타임코드 22만 1608에서 러버팁이 접촉했고 22만 1610에 발목 스윕이 이어졌습니다. 줌 배율은 3.2배로 고정되어 테두리의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선재행위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둘은 서로의 노트를 맞대고 체크 표시를 그었습니다. 대기 의자에서 세 남자는 교대로 무릎을 주물렀고 한 명은 허리를 두드리며 과잉방어를 반복했습니다. 브리핑룸 조명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에어컨 송풍이 서류 모서리를 들뜨게 했습니다. 수사계장은 박도연에게 손바닥에 코인을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가까이 비추자 테두리 번호와 단검 형상의 미세한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휴대전화를 빠르게 검색해 약호를 대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부대 코인 영문약어 ROKMC로 일치했습니다. 밝음 연도 대조 결과 시기 또한 부합했습니다. 박도연의 왼팔 안쪽에는 빛에만 드러나는 잿빛 잔흔이 있었습니다. 단 모양의 곡선이 피부 줄기를 따라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경관은 문신 위치와 각도를 메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훈련 때 받는 자리와 같습니다. 메모의 펜 끝이 잠시 떨렸고 수사계장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브리핑룸의 두 번째 모니터에는 피의자 전환 통지 양식이 열렸습니다. 서식 상단의 이름 칸에 남자 셋의 성명이 입력되었고 죄명은 강도상해 공동범으로 체크되었습니다. 해당 시가 접수된 모니터에는 기록 수정 알림이 떴습니다. 선재행위 의심 항목이 취소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프린터가 연속으로 울었습니다. 통지서가 4장, 영수증 첨부 1장. 스테이플러 자국 옆록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대기 의자의 남자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디캠 화면에는 노인이 뒤로 물러서는 동작과 손목 각도의 제동이 반복해서 잡혔습니다. 중단. 다시 재생. 프레임마다 호흡이 일정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보호 공문과 접근 금지 임시 신청서 초안을 불러냈습니다. 관할 검찰청 팝업창이 뜨고 정당방위 요건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수사계장은 노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 진술 있습니까? 76세의 박도연은 호흡을 한번 길게 고른 뒤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넘어질 사람부터 셌습니다. 대기 의자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기록은 결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계장은 피의자 전원 통지서를 인쇄해 남자 셋 앞에 각각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각각 하나씩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브리핑룸의 시계는 01시 57분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은 파일을 봉인하고 봉인지에 서명을 넣었습니다.
증거 봉투 라벨에는 B13구역 러버팀 마찰은 약봉투 파손, 차 문턱 긁힘으로 요약이 적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검찰 이첩 차량 준비 완료라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출동 대기였습니다. 76세 박도연은 코인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어깨선은 수평으로 맞춰졌고 발끝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자 브리핑룸의 화면에 진행 상태바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카운티 검찰청 서관 회의실의 시계는 09시 00분을 알렸습니다. 벽면에는 사건 번호와 접수 시간이 전자보도에 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증거 봉투가 일렬로 놓였습니다. 76세 박도연은 지정 좌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조사기록 요약을 펼쳐 첫 장의 체크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이 선재성 부재, 치매의 현재성, 방어수단의 상당성이었습니다. 영상 재생이 시작되자 주차장 CCTV 원본, 대시캠, 바디캠 순으로 타임코드가 정렬되어 떴습니다. 22시 16분의 프림에서는 지팡이를 빼앗으려는 손과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노인의 동작이 겹쳐 보였습니다. 검사 보조는 노트북에서 프레임을 고정하고 접촉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러버팁이 정강이 측면에 닿는 순간 이후 추가 타격이 중단되는 구간이 명확했습니다. 차 문턱으로 어깨를 고정한 장면에서도 제압 후 추가 행동은 없었습니다. 정지. 타임코드는 흘렀고 노인의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테이블 다른 쪽에서는 피의자 측이 과잉 방어를 주장하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봉투의 표식은 이런 주장을 차례로 지웠습니다. 약봉투 파손 사진의 밟힌 자국 방향, 지팡이 팁의 긁힘과 혈흔 반응, 차 문턱의 각도와 흔적 길이가 기록에 맞춰 정리되었습니다. 검사는 관절 염좌 진단서와 마찰 흔적 보고서를 대조표 위에 겹쳤습니다. 진단서는 손등 부종과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을 포함했고 보고서는 러버팁 포무 성분과 금속 파편을 확정했습니다. 증거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76세의 박도연은 시선을 테이블 끝에 초시계에 두었습니다. 총 접촉 시간은 13초로 계산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 경과표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요구, 약봉투 파손, 탈취 시도, 회피 동작, 최소 제압, 중단. 노인의 반응은 일정했고 상대의 이동이 멈춘 뒤에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측은 노인의 연령을 이유로 제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회의실 바닥 도면을 열고 차체 위치에 기둥 좌표 B13구역의 통로폭을 표기했습니다. 그 위에 아이콘을 얹어 동선을 재현하자 회피 각과 차 문턱의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밀어붙임 없이 각도를 이용한 제안이었다느니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검사 보조는 현장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읽어 촬영 시각과 원본성 검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편집 의심 구간은 발견되지 않았고 확대한 프레임 역시 원본 시퀀스를 따랐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철해지자 회의실의 공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의 체크박스 옆에 승인 표시가 생겼고 사유란에는 선의성 부재와 상당성이 병리되었습니다. 기록 담당은 피의자 3명에 대하여 강도치상과 공모를 적용하는 메모를 달았습니다. 접근 금지 임시 신청 절차와 보호명령 안내문이 노트북 화면 옆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마지막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검사는 합의와 별개로 기소 방침을 유지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프로토콜 창에서는 각하 검토 탭이 비활성화로 전환되었습니다. 브리핑 로그 하단에 문구가 남았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기소 예정. 회의실 스피커에서 접수 확인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검사 보조는 증거 봉투 번호와 영상 파일의 시작을 다시 읽었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고개를 낮게 끄덕이고 손을 무릎 위에서 떼었습니다. 그의 어깨선은 수평으로 유지되었고 호흡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서철이 닫히며 금속 경첩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변호인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표정을 정리했고 기록 담당은 인계표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회의실의 시계는 11시 28분을 가리켰습니다. 결론은 명료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인을 주머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전자보도에는 다음 일정이 떴으며 복도에서는 점심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운티 법원 남관 대기실의 시계는 14시 20분을 가리켰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배정 법정과 호명 순서가 떴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벤치 끝에 앉아 코인을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문 오른쪽엔 증거 봉투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레이블에는 B13구역과 러버팀 마찰은 약봉투 파손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남자 셋이 변호인과 속삭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무릎 호우대를 고쳐 매며 과잉 방어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들고 댓글을 내다 멈췄습니다. 새로 올라온 기사에는 정당방위 검토, 피의자 전환이라는 제목이 박혔습니다. 댓글 칸 첫 줄에는 촬영만 하던 우리는 뭘 했나라는 문장이 박혔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예비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접촉 시간, 회피 동작, 추가 타격 부재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의 타임코드와 현장 스케치가 제출되었고 코인과 자는 사진은 신원 특정의 보조 자료로 쓰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진술을 간략히 확인했고 접근금지 임시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합의를 제안했으나 검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 셋의 손목에 임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 명령되었고 야간 외출 제한이 고지되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젊은 둘은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재생 목록의 첫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두 번째 영상 제목은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내려왔습니다. 신고 접수 안내 메일 한 통이 더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은 코인을 주머니에 넣고 어깨선을 고울에 맞췄습니다. 법원 보안요원이 문을 열어주자 그는 통로의 흰 화살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참에 햇빛이 반사되어 바닥에 네모난 조각들을 깔았습니다. 지팡이 TV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외부 현관 앞에서는 지역 단체의 노란 조끼가 몇 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힘내시라며 종이컵 물을 건넸고 누군가는 괜찮으시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남자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주차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사과금이라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비상벨 교체 요청서의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지도 거칠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를 먼저 고쳐주십시오. 주차요원은 얼굴을 들어 답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건물 외벽의 깃대를 타고 올라가 금속 고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물은 그림자가 발끝을 스쳤습니다. 코인은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식었습니다. 오후의 공기는 건조했고 보도블록이 줄내는 가는 먼지가 모였습니다. 법원 앞 도로에는 취재차가 3대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은 삼각대를 세우고 멀리서 춤을 당겼습니다. 마이크 스펀지에 붙은 채널 로고가 오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질문이 멀리서 왔습니다. 노인 혐오 범죄로 보십니까? 검사는 사안이 많다며 신중히 답했습니다. 노란 조끼의 한 사람은 촬영을 멈춰달라 손짓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빨간 점을 유지했습니다. 바닥에 보도블록 틈새에서 잡초가 가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청년 둘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동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들 화면에는 사과문과 함께 조회수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사과문의 끝줄에는 더 배우겠다는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알림 숫자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그 얼룩이 퍼지는 속도를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숨은 일정했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서 몸을 돌려 건물 그림자의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전화기의 화면에는 일정 알림이 떴습니다. 보호명령 안내 통지 수령. 그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둡게 꺼졌습니다. 지팡이 TV 한번 바닥을 긁었습니다. 한 달 후 카운티 법원 제후법정의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방청석에는 노란 조끼 몇 벌과 취재진이 섞여 앉았습니다. 76세의 박도연은 증인석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 속 코인은 온기를 잃었고 표면에 잔음짓만 남았습니다. 검사는 사건 요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요구, 약봉투 파손, 지팡이 탈취 시도, 회피 최소 제압 중단. 영상과 스케치, 진단서와 마찰 보고서가 기록에 첨부되었습니다. 피의자 셋은 각각 강도상해와 공동범으로 기소되었고 오늘은 선고기일이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묻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는 남자 셋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각자 징역 3년,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 접촉 금지가 부과되었습니다. 촬영물을 편집 유포한 계정에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별도 수사가 통지되었습니다. 법정에선 한순간 웅성이 일었고 금속 경첩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박도연의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선은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방관은 면책이 아닙니다. 방청석의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복도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선재성 부재, 현재 침해, 방어의 상당성. 이어 특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박도연은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중대 출신으로 과거 기상 악화 속해상 구두 작전에 참여할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동공 스캔으로 확인된 왼팔 잔해는 훈련 표지의 잔색으로 판단됩니다. 증거 코인은 ROKMC 정품으로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카운티 경찰청에 격기보도 당사로 12년간 자원봉사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실이 형량 결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여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의 취재 등이 번쩍였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문 밖에 햇빛은 강했고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한 번 고울에 맞췄습니다. 그날 오후 쇼핑몰 지하 주차장 밑 2층 B23 구역에는 새 비상벨이 설치되었습니다.
경비는 안내문을 교체해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십시오. 촬영보다 먼저 신고하시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안내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연령 비하, 모욕, 차별 응대 금지. 주차 요원은 교대 첫 시간에 박도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직각으로 굽혀 사과했고 교체 주문서 4번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박도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을 먼저 고쳐달라 했습니다. 경비는 알겠다고 답했고 벨을 눌러 시험했습니다. 소리는 이전보다 나갔습니다. 쇼핑몰 고객 안내 방송은 신고 절차를 3번 반복했습니다. 촬영 커플은 사과문을 영상 설명란과 첫 댓글에 고정했고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응대 매뉴얼을 수정해 교육을 공지했습니다. 쇼핑몰 관리단은 비상벨 테스트와 CCTV 점검을 월간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방관 촬영 계정의 삭제 이력과 재업로드 흔적이 첨부되었습니다. 경찰은 허위 편집본 유포 계정 3곳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차장 공기는 더 서늘해졌습니다. 경광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76세의 박도현은 장바구니를 카트 손잡이에 걸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닥에 물기는 말라 있었고 파문은 없었습니다. 통로 폭은 3m, 표식 높이는 2m였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눈매는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반사무늬가 어깨선에 얇게 겹쳤습니다. 그는 B23 표식을 한번 확인하고 발끝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숨은 일정했습니다. 그는 그립을 느슨하게 풀고 손을 가볍게 내렸습니다. 러버팁은 바닥에 수직으로 닿아 서 있었습니다.